부모가 나한테 뭐 안 해줘? 회사가 나를 좀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보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내가 일하는 도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내 이웃을 위해 이런 식의 균형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의 삶은 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휘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1992년 거의 12년 동안 우리나라의 KBS 교향악단이라는 데서 일을 했어요. 비교적 12년 동안이니까 긴 시간이었는데 뭐 항상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저는 햄릿이냐 돈키호테냐 했을 때는 약간 돈키호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KBS 교향악단이면 저는 속으로 나는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자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일 우리나라에 정책이 있으면 KBS만 할 게 아니라 또 제주도 가서도 좀 두고 또 작은 마을 지방에 가서도 일을 하고 이런 식의 그래서 나라가 골고루 음악의 문화가 펼치지면 어떨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KBS 서울에만 12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케스트라 수원시향의 사무장이 선생님 저는 사무장인데 우리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떠난 이후로 단원들이 이 사람을 저 사람 추천하고 막 서로 원하는 사람을 추천하고 그래서 분란이 나서 결국 분란이 너무 많으니까 시에서 이 오케스트라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정도까지 소문이 났다고 그래서 혹시 우리 오케스트라 좀 도와줄 수 없겠냐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저는 늘 그런 아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드디어 내게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답니다. 제가 KBS는 큰 오케스트라라는 말보다 회사라고 할게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저만 지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외국 지휘자, 개군 지휘자 이렇게 여러 저는 결국 1년에 한 3개월에서 4개월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나머지 달은 뭘 해야 될까? 그냥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수원에 도와주겠다고 하고 KBS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오케스트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그 시간에 가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이랬더니 조금 행복한 얼굴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월급 주는데 왜 거기 가서 해줄? 쟤는 착각인지 모르지만 KBS도 국가기관이고 수원도 국가니까 어차피 받는 월급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생각한 건데 그건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안 갈 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저는 하루 생각했답니다. 나는 이미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 다음날 KBS에 면담을 했답니다. 네,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저는 수원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으로 갔습니다. 그 감독은 박수를 안 치던데 여러분을 치는군요. 저는 하루 동안 뭘 생각했냐면 훌륭한 오케스트라, 좋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도 당연히 좋은 지휘자겠죠. 좋은 회사의 사장도 능력이 있으니까 됐을 테니까요. 그러나 자기한테 또 자기가 정말 좋은 리더라면, 좋은 지휘자라면 망가진 회사를 좋은 회사로 만들 때 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도전을 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던. 그래서 저는 수원을 갔다 합니다. 물론 소문에는 금난새가 좀 쫓겨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절대 쫓겨난 경우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수원을 가겠다 이런
의도로 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오케스트라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제 갔어요. 그래서 시민회관이 그 당시는 그때서 거기서 연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가 80명이 정기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층에 딱 들어가서 봤는데 사무장하고 연주자가 80명 정도인데 청중이 80명이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단원들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2층에 후반 휴식 다음에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청중이 이렇게 보니까 4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일부에 피아노 협연을 했는데 그분 식구들이 한 40명 왔다가 자기 가족만 보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결국 80명이 연주하면서 40명이 심포니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게 그 당시 92년도에 그 수원시장의 현주소에 지금은 훌륭한 오케스트라 많은 청중이 있겠지만 그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이 청중이 없는 오케스트라 어떻게 발전시킬까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지난주에 관공서에서는 시무식을 합니다. 제가 갔을 때도 시무식을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휘자님도 그날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른데 어차피 우리가 시무식에 참석하는 거, 그리고 저도 KBS에 있을 때나 시무식 할 때 어떤 느낌은 아는 거죠. 애국가 부르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대표나 이런 사람이 또 시장님이 뭐 올해 잘하자 뭐 이러면 다들 매일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지루한 30분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 그날 시무식을 우리가 한다길래 오케이, 우리가 음악회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의 옆에 강당에 그 당시 제가 정확하지 한 500명의 시 직원들이 전부 강당에서 시무식을 10시에 시작했답니다. 10시 시작해 10시 반이면 딱 끝나서 이제 다 오늘 뭐 시간 다 갔네 하고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무대를 그 로비에다가 오케스트라가 딱 장치를 했어요. 그리고 기다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호기심, 없던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뭐지 하고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한 30분 동안 경쾌한 음악으로 신년의 기분을 음악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은 정말 예기치 않는, 그리고 시기 재미없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음악 금난새가 왔다는데 와서 자기네들 위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것까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시장님이 그 장면에 자기는 다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경제 담당 돈을 만지는 국장을 김 국장 불렀어요. 김 국장, 오늘 나는 이 사건을 정말 내 공직사회 생활 중에 처음으로 행복한 일인데 그 오케스트라 보너스가 몇 프로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물은 거죠. 그랬더니 네, 400%입니다. 왜 우리보다 작냐고. 이러니까 우리 그 단원들은 그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반공무원 뭐 이런 이기 때문에 좀 작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했을 때 그분들에게 100% 보너스를 더 지원하는 게 어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식구들 가까이 있는 시 직원들에게 500명에게 연주를 하면 어떨까, 선물을 하면 어떨까,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인데 했을 때 보너스 올라갈지는 당연히 모르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의외로 그렇게 나오니까 단원들의 표정이 그 다음 연수 때부터 우리 지휘자에 투자를 해야 되겠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의 좋은 예를 통해서 변화의 태도를 가졌다는 거 저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이 계기로 그들이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진해서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구나라는 그 인식의 변화가 저는 더 컸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보너스가 올라가고 한쪽은 이제 우리가 하자는 대로 그들이 경청을 하게 되었다. 자, 이제 그럼 이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우리나라에 그 오페라 단도 있고 오페라 이렇게 있는데 그 오페라 지금도 뭐 한 번 하려면 5억에서 10억 이렇게 큰 돈이 들어요. 그 당시만 해도 1억, 2억은 있어야 그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수원 같은 도시에서 오페라를 듣기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하루는 수원이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 오케스트라한테 500만 원을 주면서 음악회를 한번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도를 위해서. 그래서 500만 원을 80명에게 나눴더니 1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돈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우리 이 수원 시민에게 오페라를 소개하면 어떨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트라비아타라는 오페라에는 주인공이 3사람이 나와요. 그 3사람에게 테너, 바리톤, 소프라노, 그 당시에 가장 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페라를 할 테니까 해주겠냐. 그리고 150만 원씩 하니까 450만 원이 지출이 되고 50만 원은 뭐 준비하는 이런 걸로. 그런데 그들이 놀란 것은 보통 오페라라는 것은 성악가들이 자기네들 잔치예요. 자기네들이 막 한 달 연습하고 의상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결국 적자가 대부분인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돈을 주고 페이해야 돼요. 또 오케스트라 출연료를 줘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오케스트라가 돈을 주면서 하겠냐 했더니 말은 안 하지만 할렐루야 이런 당연히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우리는 남의 일을 할 때는 그냥 해야 되는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이니까 그 성악가들이 잘하기도 하지만 혹시 그 연습이 보통 3번 해야 된다. 우리는 충분히 연습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 연주를 하게 됐을 때 경기도에서 돈을 냈으니까 경기 도립문화회관에 했는데 그건 1800석이었어요. 그 홀이 가득 찼다는 거죠. 예. 오케스트라가 저 뒤에 앉고요. 여기 앞에를 장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무국장한테 우리 여기 가구집 중에 음악 좋아하는 사람 혹시 없을까요? 했더니 한 분을 안 되는 거예요. 그 가구점을 하는데 그 음악을 좋아한다는. 그래서 저는 둘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페라를 하는데 가구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필요한 거 다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분을 지금 이름을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그 1막의 화려한 집의 가구, 그다음에 2막은 정원의 등나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화초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침대에서 죽는 장면에 침대, 거울장 뭐 이렇게 놓고 1막 할 때는 조명이 거기만 내려오고 이렇게 할 때는 여기만 오고 3막. 그리고 이제 청중은 뭐 1800명 있고 제가 마이크 잡고 오늘 오페라를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보통 우리 오페라단에서 가구를 만들지만 돈을 들여서 맞아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하지만 좀 뭐라 할까, 우리는 완제품을 놔놨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완제품이니까. 그리고 조명을 잘 받으니까 이건 돈 들여서 한 것 같이. 어쨌든 이런 식의 즉 우리 수원 그 당시 시민들에게 오페라의 세계를 500만 원으로
선물을 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소문이 입에서 나고 입으로 알려지잖아요. 하루는 그 수원에 삼성 뭐라 그러더라, 전자 삼성 있었어요. 네. 그분이 그 사람 쪽에서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분 나쁜 만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용은 우리가 생각해봤더니 선생님하고 그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원하면 어떨까요? 이러는 거예요. 놀리시는군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 93년도 큰 돈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구 왔을 때 냉정해야 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을 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아니 돈 준다는데 무슨 다른. 그랬을 때 저는 4억씩 5년 하면 어떨까요? 이랬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5년 동안 서로 협약을 한다든지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0억에 어떤 사람이 줬을 때는 10억에 이상의 그 효과를 기대할 때 우리가 그걸 감당 못하면 그 다음 해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 적게 오래. 이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조금 대답을 못하고 알았어요 하더니 저는 답이 안 올 줄 알았는데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또는 그게 때로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60년도 제가 12살 때 처음 신문을 보고 아직도 가지고 다니는 그게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을 했어요. 취임 연설. 그중에 다른 건 모르겠고 그중에 한 마디,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할까를 묻지 말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될 때 물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 저에게는 엄청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 삶 속에 항상 내가 부모가 나한테 뭐 안 해줘? 누가 그 회사가 나를 좀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보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내가 일하는 도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내 이웃을 위해 이런 식의 생각을 균형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의 삶은 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휘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